아임뉴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점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점을 할 때는 영업 준비에 가셔서 암호를 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만들어 드린 기본 비밀번호는 9만 치시면 됩니다. 혹시나 9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 대리점에서 가맹점 개설했을 때 암호를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계점에 와서 이제 잔돈, 시제금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돈통에 10,000원짜리가 3장 있었다 하면 3장, 5,000원짜리가 2장 있었다 하면 2장, 이런 식으로 해서 꼼꼼하게 넣으셔가지고 총 금액을 확인하시고 OK를 누르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돈통의 총 금액만 확인을 하고 넣겠다고 하신다면 사용자 입력에 가서 이렇게 수동으로 직접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점은 이렇게 수동으로 사용자 입력하는 방법과 꼼꼼하게 숫자 단위를 카운트를 해서 넣는 방법 총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영업준비금 수정이라는 단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점 영업준비금을 이제 넣고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홀서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점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매장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런 테이블 숫자라든지 이런 디자인들이 보이게 됩니다.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고자 하는 테이블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4번 테이블에 손님이 메뉴를 주문하신다고 하면 임의의 이런 메뉴들을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보여지는 메뉴 중에 어떤 메뉴는 2개가 들어가 있고 어떤 메뉴는 1개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처음에는 스프레드라는 메뉴를 1개만 달라고 했는데 2개 더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메뉴에 대한 분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되고요. 거기에서 여기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넣으시면 총 이제 3개가 이제 바뀌게 되겠고요. 혹시나 고객이 다시 3개를 주문했는데 2개를 좀 뺄게요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보면 마이너스를 2번 누르셔가지고 이제 최종 수량을 확인한 뒤에 다시 주문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고객이 이제 주문한 내용의 메뉴 중에 2개일 수도 있고 어떤 메뉴는 3개, 10개일 수도 있겠죠. 그때 그 라인에 있는 메뉴의 개수를 다 취소하고자 한다면 라인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목을 취소하겠냐는 내용에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수량이 2개든 4개든 10개든 취소가 되는 거죠. 혹시 이렇게 어지럽게 들어간 거를 다 취소하고 새로 하고자 할 때는 전체 취소 버튼을 누르시고 하겠냐? 얘만 누르시면 됩니다. 주문 버튼을 누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주문 넣고 빼고 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번 테이블에 이런 메뉴가 있다고 하면 일단 주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5번 테이블에서 손님이 계산한다고 하면 5번 테이블에 들어가시고 고객이 이제 여러 수단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현금을 주신 다음에 여기 현금으로 가시면 됩니다. 단순히 돈만 주고 가신다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제 6,000원 이쪽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거스름돈 기능을 내가 써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10,000원을 누르시게 되면 거스름돈 4,000원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해주세요 하는 말이 나오면 개인이냐 사업자냐
이 부분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라고 했을 때는 소득공제, 나는 사업자입니다 할 때는 사업자 증빙용,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소득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고 여기에 계산할 금액을 선택하시면 타입을 선택하라고 뜹니다. 그 타입은 서명 패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키패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키패드 쪽에서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게 하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지금 해봤고요. 카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 계산을 할 때는 그 계산하고자 하는 테이블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카드 버튼을 찾아서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고객이 이제 영수증이 필요 없다 한다면 여기 체크를 이제 해제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메뉴가 안 나오고 총 금액만 단말기처럼 나왔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간략 영수증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한번 체크를 해 놓게 되면 다음 계산할 때까지 계속 이어서 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서만 쓰시고 이제 그 이후에서는 다시 원상태로 돌려 놓으셔야겠죠. 정상적으로 이제 메뉴가 나오는 영수증이라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카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간편 결제는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카카오페이든 제로페이든 앱카드든 이제 여기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하고자 한다면 여기 OK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서명 패드 쪽에 있는 QR 스캐너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를 이제 그쪽에다 갖다 대게 되면 카드 계산이 됩니다. 저는 이제 실물 이제 카드나 QR 코드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방법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치페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더치페이는 메뉴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건건히 하는 건데요. 더치페이에 들어가서 내가 더치페이 하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요. A라는 사람이 만약에 2개를 먹었다고 했다면 2번을 치셔가지고 수량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A가 결제 수단으로 내미는 방법이 현금이라고 하면 여기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단순 현금을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선결제로 먼저 A라는 부분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졌고 다른 분들은 좀 먹고 천천히 가신다 하면 여기서 X를 누르게 되면 뒤에 계산하실 수 있게끔 창이 이렇게 잡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이제 계산하러 나왔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거래 취소하는 방법, 반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품을 할 때는 영수증 관리라는 아이콘 쪽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영수증 관리라는 아이콘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 외부에 밖으로 나오게 되면 영수증 관리라는 창이 있습니다. 저는 안에서 한번 해볼게요. 영수증 관리에 들어가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거래 취소에 앞서서 제가 그 영수증을 찾아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다시 뽑고자 한 다음에 여기 영수증 제출력을 누르시면 되고요. 실제 거래 취소하는 방법에는 영수증에 보면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이렇게 달력에서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그 날짜에 계산되어진 이런 여러 영수증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쉽게 빨리 찾는 방법은 영수증 검색을 누르시고 그게 전표 번호의 끝자리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영수증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찾아서 이제 거래 취소를 해보겠습니다. 반품 들어가시고요. 하겠냐? 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품 누르시고 카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썼던 카드를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됩니다. 카드가 아닌 현금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반품 가고요. 예 누르시고 현금은 그냥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쉽게 됐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돈 주고 현금 영수증을 이제 했는데 다음에 찾아와서 다음날 찾아와서 카드로 바꿔주세요. 카드로 변경해 주세요. 회사 카드로 해주세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 날짜를 먼저 지정하시고요. 그 영수증을 찾아서 여기에 반품하고 메뉴를 새로 넣는 게 아니라 결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A라는 시점에 현금 영수증의 A 거래를 B라는 시점에 B라는 카드로 주게 되면 이제 그 메뉴까지 자동으로 딸려와서 바로 거래를 이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결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시고요. 예 누르십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했기 때문에 그 현금 영수증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취소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누르시고요. 키패드 누르십니다. 그러면 그때 현금 영수증을 했던 번호가 이제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A 시점에 현금 영수증 거래를 취소를 했고요. 찾아온 지금 B 시점에는 회사 카드로 해주세요 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신용카드 버튼 누르시고요. OK 버튼 누르고 카드를 이제 꼽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를 이제 바꾼다든지 현금했던 거를 카드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에는 이동 합석, 그 다음 재출력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 합석 버튼 쪽을 누르시고요. 테이블을 지정하십니다. 5번 테이블 손님이 예를 들어서 7번 테이블을 이동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7번과 8번 손님이 자리 때문에 나눠서 앉았지만 합석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 합석에 가시고요. 있는 테이블과 있는 테이블을 찍으면 합석하겠냐고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테이블이 모여지게 되면서 합석이 이루어진 겁니다. 서빙 완료는 음식이 나갔냐 안 나갔냐를 좀 판단하기 위해 쓰는 기능인데요. 고객한테 음식이 나간 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서빙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테이블을 지정하시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변하면서 다른 테이블하고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이 테이블은 음식이 나갔다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번 이렇게 서빙 완료를 이렇게 하게 되면 뒤로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주문서 재출력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주문서 재출력을 누르시고 탭을 찍게 되면 고객한테 꽂아주는 고객 주문서를 재출력하는 내용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주방 주문서도 재출력하는 방법이 여기 주방 주문서 재출력을 누르시고 테이블을 찍으시면 됩니다. 영업 속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영업 속보에 가면 매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보시는 부분이 월별 매출 내역 이런 부분을 잘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류별로 나눠져 있는 항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감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감을 할 때는 이렇게 주문이 들어가 있는 테이블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마감은 X 누르시고요. 영업 마감에 가십니다. 비밀번호는 뭐 9999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 돈이 현재 얼마 벌렸다는 내용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영업 마감 쪽에 색상이 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정산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영업 마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